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원대 유아교육과 권종혜 교수라고 합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제4차 국제 및 국내 통합학술대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발표라고 여겨지고요.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이지만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 유아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의 논문은 이렇게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및 해석, 논의 및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한 부분, 연구 문제까지 제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연구 방법에서는 저의 논문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혼합된 그런 연구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들, 그다음에 자료 수집에 대한 것, 자료 분석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결과 및 해석에서는 연구의 연구 문제에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연구 결과를 도출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연구의 그런 어떤 후속 연구의 필요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서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유아교사들의 통일관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이제 교육과정,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커다란 교육과정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안에서 나름대로 통일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아마 이 학회에 계신 분들도 초중고등학교를 거쳐면서 다양한 통일교육을 받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 이런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접목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 통일의 의식, 생각, 인식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정치적, 시대적 변화를 겪어왔고 분단 이후에는 반공교육, 저도 이제 반공교육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안보교육, 지금의 이제 한 30대, 40대 정도들이 아마 통일 안보 교육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지금 현재 2020년도 중고등,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마 평화통일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통일 교육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져 가면서 요즘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어떤 평화의 흐름, 특히 2020년도에는 평화 통일 교육이라는 그런 명칭들이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쭉 살펴보면은 80년대는 그런 냉전 체제 하에서 통일교육은 북한과의 그런 적대감 속에서 반공교육과 안보의식을 심어주는 데 치중했고 90년대 들었으면서는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통일을 통해서 동유럽 및 그다음에 구소련의 그런 체제도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환경의 변화도 통일 안보 교육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그런 입장. 그래서 1990년도에는 그러니까 통일 안보 교육으로 변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좀 더 화해와 공존, 함께 살아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들이, 메시지들이 전해지면서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 간에 따라 통일 교육의 지향점도 변화되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도에 들어가면서 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2018년 4월 27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 세계가 TV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엄청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통일이 되고 이런 통일을 통해서 이제 교육도 인구 문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의 그런 어떤 그런 직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27일 날 이렇게 전쟁은 없을 것이다, 평화로 간다는 그런 메시지 이후에 또 갑자기 2018년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서 평양 공동선언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 부분에서도 뭔가 군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산가족이라든지 문화, 비핵화 분야에 대한 주요 협약 내용들은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이라는 그런 진정한 평화 모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계에서는 이제 그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평화의 무대가 됐고, 이렇게 예전에 그런 반공 안보 의식에서 평화의 메시지로 가는 그런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가장 생애 초기에 있는 유아들에게도 이런 평화의 감정, 그다음에 그 사회관계 안에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북한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르게 가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020년 6월 16일 갑자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립니다. 평화의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들이 사라지고, 하물며 남북대의 상징이 폭파되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4.27 판문점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이 무너지고 한반도에 또다시 위기감이 일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2021년 현재 많은 그런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저희도 어떻게 교육을 현장에서 해야 될까, 유아를 대상으로 특히 지금 받고 있는 예비 유아교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에 대한 흐름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그런 혼재는 당연히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 유아들은 민감한 시기예요. 다른 그런 민감한 시기고, 다른 문화와 사회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유아들을. 그런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좀 더 세부적인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혼재 속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교원 양성 기관에서 있는 예비 유아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일교육에 대한 이런 혼재 속에서 자신만의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유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유아들을 가르치는 예비교사들도 당연히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이렇게 예비 유아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유아 통일교육, 이런 정책, 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점, 이런 부분, 그리고 예비 유아교사들의 생각과 바람을 통해서 유아 통일교육에 대한 마음가짐과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앞으로 유아 통일교육이 유아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과 방향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구 문제는 예비 유아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은 무엇인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연구 방법에는 연구 참여자, 연구 대상은 시도시 S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 35명을 연구 참여자로 했고요. 이 연구 참여자 35명 중 자료의 누락이라든지 온라인 그런 소통에 문제가 있고 바로바로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연락이 잘 안 됐던 그런 연구 참여자들 나머지 3명을 제외한 32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을 했고요. 자료 수집 방법은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대면, 이때는 대면도 좀 가능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실시되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자료 수집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문항을 설정해서 통일하면 생각나는 것, 예비교사들의 생각, 통일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음껏 표현해 볼 수 있게끔 글쓰기 방법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예비 유아교사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필요하면 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왜 필요하지 않다는가? 이런 생각들도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통일이 되었을 때 화합을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점들을 예비교사로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10가지 정도 생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문항을 통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수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통일하면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성 여부나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들을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면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료 수집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도 저희 연구 방법의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를 했고요.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통해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 그런 방법에서는 나름대로 문항지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직접 써볼 수 있게끔 하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검토하고 모든 자료들을 범주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해서 키워드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핵심적인 주제에 범주화된 그런 자료들을 주제로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찾아 범주에 적고, 범주화된 자료들을 목록을 유사성에 따라서 점점점 줄여가면서 키워드를 도출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위 범주화된 자료의 대표는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 사용한 언어를 사용하고 인비보이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됐고요. 수집된 그런 자료들을 반복하면서 읽어가면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그런 주관적인 해석과 왜곡을 방지하고자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동의도 얻게 되고, 자료의 구성원 검토를 받고 연구 결과의 해석을 또한 검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 자료와 다양한 차원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연구의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면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세 번째 결과 및 해석입니다. 첫 번째, 연구의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통일하면 떠오르는 그런 내용에서의 키워드는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 통일이 떠올라요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유아 교사들은 통일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복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든 단어들을 총 포함해서 527개의 단어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통일하면 생각나는 것 중 61개, 11.6%를 쓴 K 예비 유아교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도출해냈고요. 그 다음에 3개, 0.6%죠. 3개로 통일하면 떠오르는 게 3개뿐이 안 된다라고 적은 그런 예비교사가 있었습니다. N 예비교사가. 그래서 61개의 그런 도출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은 통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음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통일에 대한 생각에서 북한이라는 단어, 남한, 38선, 이산가족, 다름, 독일, 경제, 문화 등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고, 최근에 방영된 사랑의 불실착이라는 그런 단어가 통일하면 생각나는 단어로 나타난 점은 미디어의 영향이 이렇게 예비 유아교사들의 생각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갈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불안한 통일은 no, 통일은 필요해요, yes라는 것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필요한가에 대한 32명의 연구 참여자 중 23명, 71.9% 이상이 통일은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9명, 32명 중 9명, 28.2%는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통일은 필요하다는 의견과는 다르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남한과 북한은 많이 다르고 현재 국가 간의 이해와 존중이 아직은 부족해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과 문화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한 연구 참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일을 또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화예술 교류로
화합해요. 이렇게 통일, 23명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문화나 이런 그 반대했던 학생들도 이렇게 반대했던 입장 그런 학생들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이라든지 이해관계 이런 충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교류로 화합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예비 유아 교사들은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그런 화합을 위해 도출된 주제가 총 261개의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 261개의 내용 중에서 도출된 주제는 문화예술, 특히 체육, 음악, 문화교류가 이렇게 29개가 나왔고요. 가장 많았고요. 언어 통합을 위한 한글의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화폐라든지 경제 통합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직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 및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런 화합도 그 나중에 19개 정도가 나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정권, 정치 체제의 통합,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해야 되고 적대시하는 감정을 버리는 것도 이 화합에 필요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빠르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함을 이야기를 했고요. 서로 같은 민족 및 민족 동일성 회복을 위해서 화합을 해야 된다. 국가의 치안 및 준법 의식의 화합에 의해서 그다음에 북한사의 간접 시설 확충, 뭐 도로, 철도, 항만 등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화합하고 도로명도 다 같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이렇게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합들이 우선시 될 때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논의 및 결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하면 생각나는 것 527개의 단어들이 도출되었고 현재의 남북한 상황이 반영된 단어들이 많이 도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히 여기에서 드라마 속 북한 이야기 등이 예비 유아 교사들에게 사고에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초중고 그 학교 통일 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인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고요. 이런 점은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와도 일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예비 유아 교사의 인식은 북한의 남북한 국가 개념, 통일의 당위성, 통일 이후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본 그런 김선혜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치함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필요성 여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최정란의 연구 결과처럼 통일이 이후에 정치적인 갈등 심화와 경제적 성장 변화가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든지 또는 사회 복지 향상이 다소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점은 유아 교사들과 유아 교사들의 그런 권중의 그런 연구와도 생각과도 일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중의 연구에서 모든 유아교사들, 예비교사 말고 유아교사들이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의 다 통일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통일로 유아교사로서의 그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려는 자세와 태도, 자신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교사의 입장과 유아교사의
그런 생각의 차이가 또 다름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연구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가서 셋째, 통일 이후 남북한 사이의 화합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 10가지 글쓰기에서 가장 많은 예비 유아교사들이 생각과 바람은 바로 문화예술, 체육, 음악,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런 것은 언어 통합을 위한 한글의 재정비 또는 경제적 격차 해소 및 화폐, 그다음에 경제통합, 교육과정 및 교육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마찬가지로 2018년 권중의 연구에서 유아교사들은 교육제도의 화합, 교육과정 및 학제 개편에 대한 현장의 직접적인 이야기에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예비 유아교사들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의 사고는 현재 자신이 속한 유아교사 또는 예비 유아교사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라 여겨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점은 통일교육이 꼭 필요하고 다양한 연수와 교사교육을 통해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할 교육의 화합을 준비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의지, 그다음에 예비 교사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연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그런 어떤 결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비 유아 교사에게 대학별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학교 통일교육은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가만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유아교육에서도 사실 2019년도 개정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어린이집에서는 4차 표준교육과정이 실시되어 그거에 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 해설서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통일에 대한 그런 교육이 많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런 어떤 기본적인 통일 교육에 대한 생각, 다름과 이해, 다른 문화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로 이어졌고, 통일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북한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교사의 그 책무성이라든지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통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예비교사들에게 대학 내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런 부분을 첫 번째 제언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유아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예전 2012년도에 그 유아 통일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에 거쳐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바뀌었고, 지금 이제 2000 개정누리과정 그런 형태로 이렇게 2019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그런 방식의 통일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안에서 어떻게 유아들과 놀이를 통해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세 번째, 예비 유아 교사들을 위한 교육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끔 좀 해주고, 수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유아 통일 교육의 내용을 통한 또한 양적 연구는 기존에 있었지만 질적 연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적 연구가 좀 많이 되길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네 번째, 예비 유아 교사들이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에서 통일교육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교수 학습 방법이 좀 실시가 되어야지 향후에 교사로서 나갔을 때 통일교육에 대한 부분, 물론 사회관계 교육과정 내에서 사회관계 안에서는 나오지 않고 놀이 위주로 가다 보니 이런 교사학습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학습이 덜 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이런 현장 적용에 대한 교사학습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예비 유아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람에 대한 그런 논문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학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